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런데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에너지가 소진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쉬어도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쉬어도 개운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나이 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조금 더 자세히 내 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갱년기의 시작인지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갱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작 신호도 없고 정확한 날짜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명확하게 아픈 곳은 없는데 분명 예전의 몸은 아니라는 느낌, 그 애매한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갱년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분명한 갱년기 변화가 존재합니다. 다만 증상의 모습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던 호르몬의 균형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균형 변화가 몸과 마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지칩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 패턴인데 체력의 바닥이 더 빨리 드러납니다. 이 피로는 단순히 체력이 약해진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몸 깊은 곳에서부터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면도 달라집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새벽에 눈이 떠진 뒤 다시 잠들기 어려워 그대로 아침을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면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지 않았는데도 잠의 질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수면 변화는 하루 전체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평소보다 작은 실수가 잦아집니다. 머리가 맑지 않다는 느낌이 자주 들게 됩니다. 몸의 변화도 조금씩 쌓여갑니다. 체중이 늘기 쉬워지고 특히 배 주변으로 지방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량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체형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육량은 줄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이 예전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굳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 변화는 각각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마음의 변화가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폭이 예전보다 커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스스로도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지며 예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울감이나 성격 변화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호르몬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안면 홍조나 갑작스러운 열감, 식은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땀을 많이 흘리며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양상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갱년기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보다 조용하게 변화가 진행됩니다. 뚜렷한 증상보다는 전반적인 활력 저하가 먼저 느껴집니다. 성욕이 줄고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체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변화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몸의 문제를 넘어 삶의 만족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갱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변화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시간을 두고 겹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갱년기는 참아서 지나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50대 이후의 건강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몸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균형을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작정 버티기보다 차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50대의 갱년기 증상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갱년기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증상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갱년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갱년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변화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갱년기 시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몸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쉬면 컨디션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피로가 남아있는 느낌이 지속됩니다. 근육통이나 몸살 같은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무리가 큰 피로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관절과 근육도 민감해집니다. 특별히 다친 적이 없어도 무릎이나 허리, 어깨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있는 듯한 느낌, 움직이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한 느낌도 갱년기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관절이 닳아서라기보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과 관절의 회복력이 떨어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 조절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땀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안면 홍조와 발화는 갱년기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비슷한 열감이나 식은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체온 변화는 밤에 더 두드러집니다. 자다가 땀에 젖어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 기능도 달라집니다.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이 더부룩하게 느껴지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위장관 운동 역시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갱년기 시기에는 소화 불량이나 변비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 변화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조금씩 반복되면서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갱년기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정신적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성격 문제나 마음가짐의 문제로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갱년기 시기 감정 변화는 의지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훅 치솟았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사소한 말이나 상황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에 서운함이나 분노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변화는 본인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울감도 자주 나타납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없어도 기분이 가라앉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욕이 줄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하던 일들이 귀찮아지고 미루게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변화를 겪습니다. 말하려던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는 경험이 잦아집니다. 이런 증상은 치매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갱년기 시기에 일시적인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여성은 비교적 뚜렷한 신호를 통해 갱년기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의 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반면 남성의 갱년기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 피로와 무기력, 자신감 저하가 주요 신호로 나타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막연한 느낌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변화는 일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갱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증상이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심해지는 식으로 오르내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동성은 갱년기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의 생리적인 변화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은 혼자서 억지로 견디기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우연인지 아니면 반복되고 있는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갱년기 증상은 대부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어디부터가 점검이 필요한 신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넘기게 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갱년기 증상에는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증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피로가 너무 심해 하루 일과를 버티기 어렵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나 집안일에서 실수가 잦아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문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되고 그로 인해 낮 동안의 컨디션이 계속 무너진다면 그냥 넘기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증상의 지속 기간입니다. 피로, 무기력, 감정 기복이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이상 이어진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몸은 원래 회복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 변화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짜증과 불안, 우울감이 점점 강해지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는 혼자서 견디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삶에 대한 의욕이 뚜렷하게 줄어든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정 변화는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몸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적인 위험 신호도 있습니다. 갱년기 시기에는 심혈관 건강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 숨이 찬 느낌이 자주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도 갱년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경계 수치였던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뼈 건강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뼈의 밀도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몸이 쉽게 아프거나 넘어질 때 부상의 정도가 예전보다 커진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허리나 등 통증이 점점 잦아지고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느낌이 들면 단순한 근육통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살이 찌거나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 모두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사 건강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활력 저하와 함께 성기능 변화가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개인의 의지나 심리 문제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몸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혈 양상의 변화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갱년기 증상과 다른 질환이 겹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기존 질환과의 겹침 여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갱년기 변화는 증상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전과 같은 관리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갱년기를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 부담이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대사 질환 역시 더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갱년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갱년기는 몸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변화에 맞는 관리를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면 오히려 이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점검을 받고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갱년기를 지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의심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고민은 이걸 어디까지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언제 점검을 받아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자가 점검의 기준과 병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생활 리듬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떠올려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한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잠을 자고 난 뒤 회복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은 갱년기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잠의 양보다 질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루의 에너지 흐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루 중 언제 가장 힘든지, 오전에 지치는지, 오후에 급격히 무기력해지는지 관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흐름은 몸의 호르몬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피로보다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상태도 점검 대상입니다. 최근 들어 짜증이 늘었는지, 사소한 일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지, 기분이 가라앉는 시간이 잦아졌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자가 점검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지, 말하려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지, 집중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는지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록으로 남기면 더 명확해집니다. 간단하게라도 수면 시간, 피로 정도, 기분 상태를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입맛이 달라졌는지, 특정 음식이 유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속 불편함이 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 변화도 단순한 숫자보다 변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체중이 급격히 변했는지, 특히 복부 쪽으로 지방이 몰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가 점검은 진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필요할 때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게 될까요? 갱년기 점검은 단순히 호르몬 수치만 보는 과정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변화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과 증상에 맞는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혈당, 혈압, 지질 수치 같은 대사 지표도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갱년기 시기에는 이 수치들이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뼈 건강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 이후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갱년기 증상과 다른 질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로, 우울감, 체중 변화는 다른 건강 문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점검은 배제 진단의 의미도 함께 가집니다.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갱년기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치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증상과 생활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판단하려 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가 점검과 의학적 점검은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갱년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준비하기 위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갱년기를 지나가는데 정답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맞춰가는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생활 리듬입니다. 갱년기 시기에는 규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늦게까지 버티기보다는 잠들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눕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자극적인 화면을 피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움직임입니다. 격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피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몸을 쓰는 것입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근육을 깨우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특히 근육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는 노력은 갱년기 이후 체력과 대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기보다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식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갱년기 시기에는 적게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과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 끼니에 조금이라도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당분과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피로와 체중 증가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기보다는 빈도를 줄이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갱년기 시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갱년기 변화는 마음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선택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지금 느끼는 변화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 변화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문제로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갱년기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큰 증상 없이 지나가고 누군가는 여러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잘못이나 약함이 아닙니다. 각자의 몸이
다르게 반응할 뿐입니다. 갱년기는 삶의 하강 구간이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이후의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